안녕하세요. 1월 25일 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관련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화계에서도 NFT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수 윤종신의 월간 음악 프로젝트 이번 달 주제는 NFT로 대체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가장 떠오르는 업계 키워드인 NFT와 관련된 소식들은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 여부의 규모를 공식 조사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올해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 암호화폐를 신규 조사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벌이는데요. 이로써 가계의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공식적인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 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킨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폭락에도 블록체인 관련 펀드 출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테마형 블록체인 펀드 출시를 진행 중인데요. 시장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 해당 펀드가 블랙록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 겁니다. 본격적으로 블랙록의 해당 펀드가 SEC의 승인을 받아서 상장하기 직전 단계에 도달하면 블룸버그의 터미널 등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암호화폐 악용 보이스피싱과 또 아프리카 인근 해상 납치 사건의 정보를 인터폴과 공유하고 유사 범죄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내용 중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5월에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인 뒤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내용인데요. 기존의 계좌 이체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아톤에 대해서 업비트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올해 실적에 온기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가 55,100원 투자 의견에 매수를 신규 제시했습니다. 최근 두나무 계열사 람다 256과 암호화폐와 또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루니버스 관련 사업 확장에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핀테크 보안 솔루션의 매출과 또 고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생체 인증의 원천 기술의 업체향 투자로 보안과 인증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어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코인을 위임받고 또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 약 45억 원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지난 2017년 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있던 리플 2,002만 5천여 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서 임의로 처분해 4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리플을 빼돌려서 이를 현금을 바꿔서 10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줘서 편취 금액이 큰 점, 그리고 그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글로벌 e스포츠 기업인 젠지 e스포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향후에 이 암호화폐와 e스포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온오프라인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젠지 로고와 슬로건 등을 비롯해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와 e스포츠는 MZ세대가 주축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끔찍한 한 주를 보낸 가상자산 시장,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가득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국내 거래소에서 4,300만 원 선까지 급락하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40% 넘게 내렸습니다. 매수세 또한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을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가격과 관련해 비관적인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물부터 초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비읍 시옷입니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로 지내고 계신 분이죠. 바로 가버 거백스인데요. 거백스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2,200달러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20,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례 없는 기관 자본이 대기 중이라며 많은 기관이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의 랠리를 놓쳤고 중앙은행은 수조 달러를 발행한 만큼 랠리는 더욱 과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0,000달러까지의 하락이라니 참 말만 들어도 아찔하지만 더 큰 폭의 하락을 예측한 비트코인 회의론자도 있습니다. 초성으로 만나볼까요? 피읍티옷 시옷 피읍입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죠. 네, 바로 피터 시프인데요.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30,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10,0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최고치 대비 71.4% 하락했고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베팅은 손실로 전환됐다며 시즌 종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못살게 굴었던 피터 시프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수조째 하락장을 걷고 있는 만큼 이 피터의 비관록적인 발언들은 코린이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마지막 업계 인물도 확인해 볼까요? 미음시옷 티읕 이응입니다. 암호화폐 트위터 인플루언서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바로 미스터 웨일인데요. 미스터 웨일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10% 추가 하락한다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BTC 매입 전액이 공식적으로 손실 상태에 놓인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구원수처럼 등판했던 마이클 세일러의 BTC 손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진정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대규모 헤지펀드가 모든 비트코인을 청산했다며 해당 소식은 팍스 비즈니스를 통해 방영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가상자산 시장. 그러나 이번 주 또한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1월 FOMC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4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7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발표와 28일에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 PCE 물가지수도 발표하죠. 이번 한 주 우리의 코인들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온 마음 다해 응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또 기술주 하락세에 또 러시아 비트코인 채굴 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맞물린 여파인데요. 이에 30,000달러 아래로 붕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 연휴 이후인 내달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이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또 실시간 소통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